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레모네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프로 시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또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 부분이 약간 또 불안 요인이기도 한데요. 어떤 주제 살펴볼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관세 전쟁 완화 기조 속에 시장이 과연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한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앞에서 저희가 LG 이노텍의 강한 반등도 확인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반기고 있는 종목들 오늘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그 톤이 다운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편안해질 것인가가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약간은 발을 빼낼 듯한 제스처가 나왔는데 IT 쪽이 약간 한숨을 돌리게 됐거든요. 네, 이 부분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동안 몰아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왜 이게 조금 바뀌었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다고 보게 되면 일단은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네. 특히 애플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계속 해댑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대응도 안 됐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강력한 항의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뉴스 보도에 그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상황에서 사재기가 또 벌어지고 있고, 이게 언제 벌어졌던 상황이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그 코로나19 때 나왔던 사재기가 막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마음을 편하게 보지는 못했겠죠. 그런 쪽과 함께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시장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국채금리는 오히려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제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 비용도 낮추고 거기다가 또 채권도 재발행할 때 훨씬 더 도움을 주고 한다는 얘기로 보는데 이건 반대로 갑니다. 달러는 또 약세로 가고 있고 금리는 급등하고 있고 이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다. 조금 목소리를 좀 톤을 낮춰야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또 상호관세 관련된 쪽에서 품목을 제외하겠다라는 쪽들에서 스마트폰부터 뭐 반도체, 메모리, SSD 이런 품목들은 일단은 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쪽에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환호하는데 또 강경파 입장 쪽으로는 아니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었는데 관세를 유예하다뇨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직면하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또다시 진화를 하는 모습들이 아니다. 이쪽 품목들은 일단 반도체를 비롯해서 의약품 지금 두 개가 품목별 관세 쪽에서 아직 들어가는 모습들이 아니죠. 이거는 일단 따로 정리를 할 텐데 그거 가지고 관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오늘로서 반도체 관련된 품목 쪽의 얘기들은 한번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달 내 반도체와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됐던 관련된 쪽들은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로 들어간다라고 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대한 정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조건 또 호재는 아니란 얘기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쪽에 대한 카테고리가 일단 애플이나 나머지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 쪽에서 그나마 좀 덜 피해를 볼 쪽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품목들 쪽은 오히려 이번에 좀 정리가 되는 거 가지고 수혜가 될지 피해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좀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아직 정한 게 없구나라는 쪽에서 오히려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수혜와 피해 관련된 쪽에서 좀 정리가 안 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런 쪽에 반응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부분은 요거까지 완료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힘이 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또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여전히 지금 반도체 가격들은 강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난주 금요일 날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은 오히려 상승 턴을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괜찮다라고 보지만 요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세된 부담이 있을 거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미리 선주문이 막 들어온 게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들이 강세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오히려 또 4월 달,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면서부터 또 이제 반도체 관세 관련된 쪽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해야 선주문이 끝나고 다시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IT 공룡들의 반발이 워낙에 거세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스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의 혼란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약간의 톤을 좀 다운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리를 잘해준 게 이게 상호 관세를 뺀다라는 거지 풍물별 관세까지 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반도체도 그럼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파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한마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고 네. 그에 따라서 좀 지난번보다는 조금 돌리는 모습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완전 끝난 게 아니다.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는 그분의 입을 또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데 애플은 좀 그래도 한실은 많이 낮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LG노텍, 뭐 BH 이런 애플향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네. 이거는 따라가도 되는 반등인지 조금 헷갈리시겠는데요, 이것도? 네, 일단은 이쪽에 대해서도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이제 뭔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강하게 반발매가 나오긴 하는 모습들인데, 그런 쪽에서 오늘 지금 시간으로 또 애플도 강하게 반전이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 상황들은 일단 중국에서 만약에 어떤 팍스콘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공급되는 모습들이 네. 일단 지금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관세 뭐 145%를 맞는다가 아니라 이번에 약간 면제를 통해서 20% 정도밖에 그 펜타닐 관련된 관세밖에 이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다 네, 보니까 숨통은 도인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해서도 어떤 한시적 유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완전히 정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숨통은 튀었지만 그런 쪽에서 애플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또 전 세계를 동원해서 그동안에 한 뭐 3개월치 물량인가 그걸 또 강하게 또 땡겨온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90일 유예가 거의 맞먹는 모습들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한숨은 돌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또 끝났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여전히 중국에 대한 때리기는 계속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들어갈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걸리는 애플이나 국내 미국 입장에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좀 줄이겠다는 입장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좀 뻔한 맞대응 조치로 히토류 수출 중단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이게 예전만큼 강력하게 미국에 위협이 될까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될 수 있다고 보다 보니까 그런 조치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예, 그뿐만 네.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위협은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네. 수출 자체가 중단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히토류란 것 자체는 말 그대로 희귀한 금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제하는 과정 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생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도 정제하는 중국 쪽에 많이 의존을 했던 거죠. 정제된 히토류의 90%가 전 세계에서 중국이더라고요. 그렇죠. 90%가. 네. 예. 그 정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생산 어디서든지 네. 지금 다 캐낼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 위협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감수하고라도 전 세계가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중남미 쪽에서도 생산 가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감수를 하겠느냐? 그건 지금 법으로는 되게 어려운 모습들이거든요. 환경법 관련된 쪽들이. 그렇죠. 그거를 네. 좀 풀어주면서 다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또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약간 좀 당장은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또 타격은 올 수가 있겠죠.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국가 쪽에서 그거를 이어가겠다라는 쪽으로 나온다. 그럼 오히려 중국이 타격이죠. 그동안 독점적으로 노려왔던 지위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반대적인 입장도 있고 게다가 또 미국에서 가장 또 노리는 그린란드 이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영유에 대한 야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쉽지가 않을 것 같던데, 근데. 그렇죠. 쉽지 않겠죠. 네. 덴마크랑 또 유럽과의 관계들도 다 어그러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지금 당장 너희를 타격 주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의도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요. 네.
어쨌든 관세 그 전쟁의 시나리오가 저희가 최악을 생각했던 거에서는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ING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섹터를 고민하실 때 관세를 고려 요인으로 두시고요. 그래서 관세에서 조금 내가 자유로운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쪽이 지난주에도 시장 강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시장의 자금이 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하도 관세 하니까 이쪽이 없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이나 네, 조선 쪽으로 조선. 이렇게 좀 턴하는 모습들이었었죠. 네. 그쪽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인데 오늘 또 주말 사이에는 약간 완화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IT 반도체 쪽으로 쭉 움직이고요. 네, 그럼 네. 이쪽은 차익 매물과 함께 좀 경계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흐름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도체 고, 또 조선 방산 숏,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드리고 이런 쪽에서 여전히 미국의 정리가 되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또 변화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걸 또 만약에 내가 관세 회피 섹터에 대해서 너무 비중이 없거나 그쪽에 대해서 좀 무시했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번 기회에 오히려 또 반도체 IT가 좀 강한 모습들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때 이쪽이 좀 주춤한다. 그럼 네, 이걸 네. 또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이쪽에 대한 흐름들은 방산이나 조선 쪽이 왜 시장의 주도를 잡았냐. 네. 첫 번째는 실적 흐름들이 그렇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확장세로 나가는 기조죠. 그런 쪽에서 게다가 모멘텀까지 이런 미국이 필요한 섹터 그리고 또 미국이 어느 정도 입김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의 기회들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 쪽으로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기회 요인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길게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관세 회피 섹터들은 여전히 추세는 무너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강한 추세가 가다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시면서 대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어떤 중심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관세 리스크도 적다라는 어떤 트리플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 시즌에 이게 네. 기존의 전고점을 다 뛰어넘을 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방이요? 네. 방조나 조방이나 네. 예, 그 친구가 그 친구긴 한데 이쪽은 아마 일단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네. 만약에 좋게 나와서 역시나 맞아라고 해서 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네. 일단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차익 매물이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추세적으로 가다가 또 강하게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래서 가겠구나 하고 또 매수가 몰린다 그러면 우리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으로 보되 또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안심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방산은 그대로 저희가 수주와 함께 실적 좋을 거라고 안심을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기업 자체적인 입장 쪽에서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예측하는 실적 그대로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따라서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위축됐었다라는 쪽으로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또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추세는 이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변수에 따라서 약간 매물이 나오거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자라는 쪽에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네. 어떤 비중은 유지를 하다가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오히려 다시 한번 확보하는 관점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 게 삼전 하이닉스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요. 네, 솔트룩스입니다. 지금 완전히 뭐 조기 대선 판도로 해가지고 테마주단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AI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 정책이 뭐가 이제 AI라던가 아니면 다른 정책이 뭐가 제시가 될까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역시나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또 다시 한번 정책 테마 확장판 네. 예, 버전 2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도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일단 일자리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이런 쪽과 함께 또 하나 어떤 지역화폐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로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거의 정해지는 상황 쪽에서 야당도 그렇고 그냥 어차피 그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분에 대한 입을 많이 챙기는 모습들이고 거기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었고요. 예, 특히 AI를 통한 일자리부터 AI를 통한 여러 가지 실생활에 대한 확산 이쪽에 대한 무게를 싣다 보니까 AI 관련주가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게다가 가장 먼저 또 업체 방문이 예, 또 필요사 AI 이쪽으로 네, 들어가다 보니까 AI구나라는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또 지금 여당이죠. 여당 쪽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추려지는 과정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도 AI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여당 쪽에서 얘기했던 처음에는 AI를 통해서 나오는 투입 자금이 한 10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100조. 네. 그 다음에는 또 300조죠. 네. 그러면요. 네. 다음 여당은 또 그렇게 또 밀러 붙일 것이고 네. 예. 돈이 어디서 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질러보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이죠. 게다가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그럼 어차피 이쪽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고 또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솔트록스부터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거의 뭐 3단 콤보고요. 그와 함께 조금 그 다음 쪽들이 코난 테크놀로지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쪽으로 네. 예 다음 쪽의 모습들이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쪽이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해서 들어가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크다라고 한 쪽은 모르겠지만 특성상 보게 되면 약간 단기적인 변화. 그래서 한번 매수가 몰렸다가 또 얘기가 안 나오게 되면 또 우르르 나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쪽을 따라가는 것보다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물리지 말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여기서 얼마큼 가서 수익을 더 크게 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보다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단기적인 뭐 오늘의 눌림 목적에서 들어갔다가 좀 수익을 챙기는 과정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음 어떤 정책적인 테마가들이 움직일 것이냐. 정책 테마 뭐가 될 것인가. 네, 예. 거기서 이제 계속 또 그 정책적인 입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런 쪽에서 뭐 얘기 나오는 뭐 또 세종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마 타겟은 그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층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푸시가 또 그쪽에서 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뭐 청년 주택, 네. 또 청년 일자리 이런 쪽으로 더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약간 또 중소형 건설사부터 또 그와 관련된 또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또 시장에선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보되 오늘 같은 경우 또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거의 강하죠. 예 시작부터 상한가입니다. 필요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중소형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또 육성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똑같이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네, 쪽들은 아마 창투사 종목들은 저희가 매매해봐서 알겠지만은 강하게 움직였을 때 매매하다가 잘못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는 게 또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또 뭐 대성창투 이런 종목도 좀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약합니다. 이게 또 인물 테마랑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투사도 잘 골라야 되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본다라고 해서 매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응하시는 것보다 좀 눈치 봐가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이 뭐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AI 쪽에서는 의료 AI가 좀 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이런 쪽의 탄력들 또 작은 종목들이 더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쪽에서 뭐 코어라인이나 토마토 시스템 뭐 이런 쪽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하되 새로운 거 좀 찾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큰 리스크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여러 번 강조해 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AI 쪽에 접근에 대한 난이도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거에 조금 더 방점 두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조선방산이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잘 보시되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은 주의 필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올 경우에 또 타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